안녕하세요. 주름 피는 닥터 성원작입니다. 오늘은 리프팅 공부하기 네 번째 시간으로 지난번에 이어 눈밑지방 재배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얼굴 전체적인 리프팅 때문에 오게 된 50대 고객분이신데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에 따른 눈 아래쪽 부위의 변화를 우선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밑이 불룩한 부분과 이제 꺼져 보이는 눈물 고랑 부분, 그리고 전체적인 눈밑 피부와 근육의 처짐, 늘어짐 등으로 인해 뭔가 피곤하고 어두워 보이는 인상, 또 그로 인해 한편으로는 쾌행하고 우울해 보이는 이미지에서 좀 더 부드럽고 우아한 인상으로 자연스럽게 리프팅함으로써 이를 개선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눈밑 부분을 리프팅하는 방법으로 흔히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눈밑지방 재배치와 리프팅 하안검인데요. 눈밑지방 재배치의 경우에는 눈 안쪽 결막을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부위의 수술 자국이나 흉터가 보이지 않는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리프팅 하안검의 경우에는 속눈썹 바로 아래쪽 부위에 이런 식으로 절개를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눈밑지방 재배치, 눈밑지방의 불룩한 눈밑지방을 재배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개선점에 더해서 아래쪽에 늘어진 피부와 근육을 강하게 당겨줄 수 있다는 또 다른 큰 장점이 있습니다. 20대의 경우 피부 처짐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눈밑지방 재배치만으로도 인상이 밝고 환해지는 변화를 얻을 수 있지만 30대 중반에서 40대, 50대로 갈수록 불룩해진 눈밑지방 뿐만 아니라 꺼지고 처진 피부와 근육의 리프팅에 대한 부분의 필요성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너무 팽팽한 정도로 많이 당길 필요가 없거나 과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리프팅을 원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눈밑을 살짝 꼬집는 정도의 물리적인 리프팅만으로도 많은 개선을 얻을 수 있는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이를 꼬집 눈밑지방 재배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눈밑지방 재배치의 장점과 리프팅 하안검의 장점을 조금씩 가져와서 합친 방법으로 눈밑지방 재배치보다는 개선의 정도가 크고 리프팅 하안검보다는 현저히 줄어든 회복 기간과 매우 짧은 흉터 길이로 인해 많은 장점이 있는 눈밑 리프팅 방법입니다. 이 수술은 이제 눈밑지방 재배치를 결막을 통해서 마무리를 한 뒤에 눈꼬리 부분의 짧은 절개를 통해서 한 꼬집만큼 피부와 근육을 물리적으로 리프팅해주는 과정을 더해주는 수술 방법입니다. 기본적인 눈밑지방 재배치 과정을 되새겨보면 눈 안쪽 결막을 통해서 눈밑지방 재배치를 해주므로 불룩한 부분을 평평하게 바꿔주고 이를 더욱 탄탄하고 오랫동안 유지해 주려는 목적으로 경막 강화를 추가적으로 해주게 됩니다. 이 과정을 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눈물 고랑과 유지인대를 충분히 박리해서 지방 재배치를 좀 더 견고하게 하고 경막을 강하게 고정할 수 있는 기초 토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흔히 우리가 눈물 고랑이라고 부르는 부위의 의학적인 명칭은 이 위치죠. 티어트루 리가먼트라고 하는데요. 그림에서는 TTL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에 질기고 단단한 조직인데요. 이 부위에 이어져서 바깥쪽으로도 2단으로 길게 이어져 있는 질긴 조직은 바로 오비큘라리스 리테이닝 리가먼트라고 합니다. 그림에서는 ORL이라고 나타나 있고요. 이렇게 벽을 만들어주는, 벽을 형성하는 공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눈 밑에 유지인대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위의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질긴 조직들이 눈밑의 근육 그리고 피부와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눈밑을 리프팅 하는데 많은 제약이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눈밑지방 재배치와 경막 강화를 좀 더 확실하게 강하게 하기도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티어 트루 리가멘트와 오비큘라리스 리테이닝 리가멘트들을 충분히 박리해주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 공간을 넓혀주게 된다면 눈밑의 근육과 피부가 잘 움직이는 상황이 되게 되고 눈꼬리 부분에 아주 짧은 절개만 하더라도 늘어져 있는 알륜근을 당겨서 단단히 뼈에 직접 고정해주는 리프팅이 추가된 꽂은 눈밑지방 재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제 눈밑 부위에 꺼져 있는 부위와 볼록한 부위, 이 경우에 긴 절개를 통해서 리프팅 하안검을 할 수도 있고, 재배치를 먼저 하는 과정에서 여기 보이는 여러 가지 이런 질기고 강한 인대 조직들, 티어 트루 리가먼트와 오비큘라리스 리테이닝 리가먼트들을 충분히 느슨하게 박리를 해줘서 이 공간을 전체적으로 넓혀주게 되면 눈밑지방 재배치 자체도 좀 더 균등하고 힘이 가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탄탄하게 재배치를 할 수 있고, 이 위를 다시 이제 경막으로 강화를 해줄 때도 경막 강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견고하게 고정하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기초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모두 잘 이루어진다면 눈밑지방 재배치에 더해서 살짝 리프팅되는 추가적인 개선을 얻을 수도 있고, 흉터에 대한 부담도 줄이면서 회복기간도 짧고 눈매가 바뀌거나 인상이 바뀌는 것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는 꼬집 눈밑지방 재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이제 눈밑지방 재배치를 할 때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추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아니면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을 때, 혹은 피부와 근육이 많이 처졌을 때 추가적으로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뭐니 해도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꼭 하고 싶을 때를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부분과, 가장 자연스럽게 인상이나 눈꼬리에 변화 없이 내가 10년, 20년 전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 한 가지 꼭 주의해야 하는 부분을 강조드리면요. 눈밑의 탄력도는 이제 노화에 따라 눈에 띄게 감소하지만 개인 간의 차이라는 게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좌측에 보이는 정도의 연령대 분이라면 일반적으로 피부가 탄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눈밑이 불룩하거나 꺼져 있더라도 눈밑지방 재배치만으로 충분한 개선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측 그림 정도의 이제 연령대 분들이라면 피부와 근육의 늘어짐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클래식 하안검이나 리프팅 하안검처럼 눈에 보이는 부위에 절개가 필요한 하안검 수술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병원에 상담 오시는 대다수의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좌측과 우측 사이에 연령대 분들이신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렇기에 상담 오시는 분들께 모두 일괄적으로 눈밑지방 재배치만을 이제 권유하거나 하안검만을 권유한다면 많은 제한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술적으로 이제 이러한 절개가 필요한 상태지만 회복 기간이나 직장 생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우선적으로 흉터가 없는 재배치를 먼저 받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고, 재배치만으로 충분하지만 약간의 절개를 통해서 조금의 늘어짐까지 한 번에 같이 개선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본인의 눈 상태와 피부 근육의 탄력도에 따라 눈밑 리프팅에 대한 계획이 달라질 수 있기에 진찰과 상담 과정에서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재배치가 필요할지 리프팅 하안검이 필요할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경계가 명확한 분들도 있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탄력도의 차이와 늘어짐의 양과 범위의 차이 때문에 재배치만으로 충분할지 아니면 눈밑의 절개가 필요할지를 결정함에 있어 고민이 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눈밑지방 재배치가 필요한 분들과 하안검이 필요한 분들 사이에 어느 과정에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눈밑지방 재배치의 효과에 더해 처진 피부와 근육을 살짝 리프팅 할 수 있고, 하안검보다는 흉터 길이도 짧고 회복 기간도 현저하게 짧은 꼬집 눈밑지방 재배치가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눈밑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는 눈밑지방 재배치냐, 아니면 일반적인 하안검이냐, 아니면 그 사이에 어딘가 꼬집 눈밑지방 재배치 같은 것이냐의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어떤 방법이 나에게 적절한 방법인지, 그리고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 진행한 후에 경과를 보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뭔가 더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한 이제 눈밑이 뒤집어지는 안검 외방 같은 부작용과 눈밑지방의 재발과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과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도움되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개인에게 맞춘 섬세한 상담을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한 가지 방법만을 고집한다면 예를 들어 눈밑 부위에 필러 시술만 이제 고집하거나 무조건적으로 눈밑지방 재배치만 고집하거나 또는 하안검만을 고집한다면 너무나 많은 제약과 위험성 그리고 아쉬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긴 내용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언제나 영상을 보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계속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